혹시 모든 생선이 심장 건강에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보통 생선을 먹으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뇌 기능을 도와준다고 배워왔습니다. 실제로 일부 생선에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만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매주 습관처럼 섭취하는 특정 생선들이 오히려 뇌졸중 위험을 단 하룻밤 사이에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한심장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국내에서 뇌졸중을 겪는 환자가 25만 명을 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그 원인은 단순히 설탕이나 소금 붉은 고기 때문만이 아니라 잘못된 생선 선택에서도 비롯됩니다. 어떤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심장을 보호하지만 일부 생선은 나트륨과 산업용 화학물질이 축적되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러한 성분은 혈액을 끈적이게 하고 혈압을 올리며 혈관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의 김동수 어르신은 매일 생선을 챙겨 드시며 심장 건강을 지킨다고 자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혈압이 치솟아 뇌졸중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 평소 즐겨 드시던 생선에 과도한 나트륨과 유해 물질이 들어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자신이 심장을 돌본다고 믿었던 식습관이 오히려 심장을 천천히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선이 건강에 이롭고 어떤 생선이 심장에 해로운지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매주 섭취하는 10가지 생선이 실제로는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어떤 생선을 피해야 하며 왜 그 생선들이 생각보다 더 위험한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생선이 해당될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생선을 알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심장을 지킬 수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1. 연어. 양식 연어가 심장에 위험한 이유.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생선은 바로 연어입니다. 오랫동안 연어는 심장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로 알려져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자주 권장하고 영양사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연어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믿음으로 매주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연어가 몸에 좋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형마트나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어 대부분은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으로 키운 산업용 연어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 마트에서 판매되는 이 연어들은 좁고 혼잡한 양식장에서 자라며 사료는 옥수수 콩기름, 생선기름,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어 자연산과는 지방 구성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산 연어와 비교했을 때 양식 연어는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매우 높아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고 혈액을 탁하게 만들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양식 연어에는 종종 PCB나 다이옥신과 같은 산업 독성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들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환경에 남아 양식장에서 키운 지방 많은 연어의 살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연어를 반복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독성 물질이 체내에 누적되면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양식 연어의 PCB 수치가 자연산 연어보다 최대 8배까지 높게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67세의 한국 남성 환자 김기수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의사의 권유로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연어를 섭취했지만 6개월이 지나자 혈액 속 염증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후 저는 그분에게 자연산 연어로 바꾸어 보자고 조언했고, 노르웨이산 자연산 연어를 드시기 시작한 뒤에는 혈관 건강 수치가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어를 건강을 위한 식단으로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자연산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고, 아틀랜틱 팜, 컬러 애디드 등 양식 표시가 있는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어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하며 과도하게 자주 섭취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틸라피아, 값싼 생선이 만든 조용한 혈관 위기 다음으로 살펴볼 생선은 틸라피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민물 생선이나 흰살 생선으로 불리며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혹은 온라인 마켓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손질이 간편하며 비린내도 적고 가시도 거의 없어 부담 없이 요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생선을 심장에 좋은 건강한 흰살 생선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틸라피아의 대부분은 자연산이 아닌 양식산이며 국내에서도 산업형 양식장에서 밀집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물이 탁하고 산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사료로는 옥수수 콩박동물 부산물이 사용되는데 이는 원래 틸라피아의 자연 먹이가 아닙니다. 그 결과 이 생선의 지방산 구성은 자연적인 균형을 크게 벗어나게 됩니다. 특히 오메가6와 오메가3 비율이 무려 11대 1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상적인 비율은 4대 1 이하입니다. 이처럼 오메가6가 과다한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내 염증이 증가하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며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국내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틸라피아를 자주 먹는 고령층에서 중성지방과 염증 수치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자연산 생선을 섭취한 그룹과 확연히 대비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72세 여성 환자 장복희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장 어르신은 평소에 틸라피아를 구워 먹는 것을 좋아하셨고 특히 깨끗하고 담백한 건강식이라는 생각에 자주 드셨습니다. 하지만 정기 건강검진에서 혈중 지질 수치와 염증 수치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이 발견되었고 저는 그녀에게 자연산 연어와 정어리로 식단을 전환해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본인도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틸라피아 양식장에서는 항생제와 금속류가 사료나 물을 통해 축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로 인해 항생제 잔류물이나 납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생선살 속에 남을 수 있고 이는 심장이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흰살 생선을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틸라피아를 고르기보다는 태안이나 통영에서 잡히는 바다 흰살 생선 또는 깨끗한 하천에서 채집된 자연산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며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3. 통조림 참치. 조용히 쌓이는 독성 노년기의 혈관을 위협하다. 다음으로 소개할 생선은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접하고 계신 통조림 참치입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나 간편한 한 끼로 즐겨 찾습니다. 서울이나 대구 등 대도시에서는 참치 통조림을 밥에 비벼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건강식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이 통조림 속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밝은 살색을 띠는 화이트 참치나 덩치가 큰 종의 경우 체내에 수은을 비롯한 중금속이 고농도로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수은은 고열로 조리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심장이나 간, 뇌 조직에 오랫동안 남아 혈관벽을 파괴하고 뇌혈류를 감소시켜 결국
뇌졸중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보건당국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통조림 참치 중 약 35%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수은 수치를 보였고, 특히 고령자는 체내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통조림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한 캔의 평균 350에서 500mg에 달하는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일부 제품은 값싼 식물성 기름이나 가공 유지를 사용해 나쁜 지방의 축적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70세의 고양시 주민 이찬수 어르신도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매일 아침 샌드위치에 참치 통조림을 넣어두셨고, 자신은 건강식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높은 수은 수치가 함께 발견되었고, 원인은 그가 매일 먹던 통조림에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자연산 연어나 사딘 같은 소형 생선을 추천해 드렸고, 2달도 차에 지나지 않아 그의 혈압과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통조림 생선을 즐기신다면 무조건 피하는 것보다는 현명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알루미늄 캔이 아닌 BPA 프리 포장을 선택하고 물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담긴 제품을 고르며 섭취 전에는 물에 한번 헹궈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이트 참치나 알바코어 종은 피하고 스킵잭이나 라이트 참치처럼 덩치가 작은 어종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제한하고 생선 섭취는 통조림보다는 구이찜 조림 등 자연 방식으로 조리된 생선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4. 황새치. 보이지 않는 독이 혈관을 무너뜨린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생선은 바로 황새치입니다. 살이 단단하고 고소한 풍미를 지닌 이 생선은 특히 고급 일식집이나 해산물 전문점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기 메뉴 중 하나입니다. 부산이나 여수처럼 해산물로 유명한 지역에서는 구이나 스테이크 형태로 제공되어 건강식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황새치를 심혈관에 좋은 생선이라고 여기시지만 실제로는 이 생선이 노년층 건강에 은근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황새치는 깊은 바다에 사는 대형 포식성 어류로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수년 동안 수많은 작은 물고기들을 먹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몸속에 중금속이 지속적으로 축적됩니다. 특히 수은 함량은 작고 순한 생선인 정어리나 멸치보다 무려 수십 배에서 30배 이상 높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황새치의 평균 수은 수치는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보다 4배에서 5배 이상 높은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은은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혈관 내벽을 서서히 손상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려 뇌졸중과 심장병의 위험을 동시에 높입니다. 오랫동안 섭취할 경우 어지럼증, 손떨림,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그리고 손끝 발끝이 저릿한 신경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혈중 수은 수치가 높을수록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의 위험이 최대 65%까지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71세의 정광수 어르신도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며 해운대에 있는 한 해산물 식당에서 황새치 구이를 자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고단백에 오메가3가 풍부하다고 믿고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손이 떨리고 이름이나 일정이 자주 헷갈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의 혈중 수은 농도는 정상 기준치의 4배에 달했습니다. 이후 황새치 섭취를 중단하고 정어리와 자연산 연어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신 지 3개월 만에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께서는 황새치 섭취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수은 함량이 낮고 심혈관에 좋은 작고 기름진 생선, 예를 들어 정어리, 멸치, 고등어, 송어 등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킹고등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생선은 바로 킹고등어입니다. 한국에서도 고등어는 구이나 조림으로 자주 식탁에 오르는 익숙한 생선이지만 고등어라고 해서 모두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크고 오래 사는 킹고등어는 그 생애 동안 중금속을 장기간 축적해 일반 고등어나 전갱이에 비해 수은 수치가 훨씬 높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수입산 킹고등어의 수은 함유량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를 무려 5배나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금속이 몸에 쌓이면 특히 노년층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며 혈압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게다가 킹고등어는 대부분 냉동 상태로 수입되며 색을 유지하기 위해 항산화제나 보존제를 첨가하는 경우가 많아 염분과 화학물질 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킹고등어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작은 생선을 먹는 사람에 비해 혈중 수은 농도가 4배에서 6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진료한 적 있는 74세 김상호 어르신도 평소 속초시장에서 킹고등어 구이를 즐겨 드셨습니다. 심장 건강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섭취하셨지만 1년이 지나자 어지럼증과 근육 약화, 수면 장애가 점차 심해졌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수은 수치가 기준보다 4배 이상 높게 나왔고 킹고등어 섭취를 중단하고 대신 정어리, 멸치, 자연산 연어 등 크기가 작고 깨끗한 생선으로 식단을 바꾸신 후 기억력과 심장 기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께서는 킹고등어 섭취를 삼가시고 작은 고등어나 멸치, 정어리 등 중금속 축적이 적은 생선을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수입산 대형 고등어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6. 훈제 연어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생선은 바로 훈제 생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훈제 생선 특유의 향긋한 냄새에 매료되어 건강식으로 오해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나 카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훈제 연어 샐러드나 샌드위치는 심장 건강에 좋다는 문구로 판매되곤 하지만 실상은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음식입니다. 보건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훈제 연어 100g에는 평균 약 700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 하루 권장 섭취량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빵, 크림치즈, 드레싱이 더해지면 나트륨 함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몸 안에 수분이 고이게 만들며 결국 심장은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짠 음식의 반복 섭취가 혈압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훈제 과정에서 고온에 노출된 생선은 니트레이트, 니트라이트, PAH와 같은 발암 가능 물질이 생성되며 이는 혈관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해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마이돌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훈제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과 뇌졸중 발생률이 4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69세 여성 박선희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선희 어르신은 매일 아침 훈제, 연어와 크림치즈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드셨고 붉은 고기는 전혀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혈압이 190에 95까지 올라가는 고혈압 증세를 보였고 훈제 생선 섭취를 중단하고
대신 오븐에 구운 연어나 허브찜, 생선으로 바꾸신 뒤에는 한 달 만에 혈압이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훈제 생선의 향을 즐기고 싶다면 연어를 직접 구운 뒤 천연 훈연 향신료를 약간 첨가하거나 허브와 함께 찜으로 조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훈제 생선을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고령층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7. 튀김 생선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생선 요리는 바로 튀김 생선입니다. 특히 주말마다 재래시장이나 야시장 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삭하고 고소한 생선 튀김은 많은 어르신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죠. 겉보기에 맛있고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튀김 방식은 심장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생선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고온의 기름에 튀기는 순간 생선에 들어있던 오메가3 지방산은 거의 모두 파괴되고 반복적으로 사용한 튀김 기름에서는 트랜스 지방과 퍼옥시드와 지질이 생성되어 나쁜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킵니다. 실제로 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길거리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튀김 기름의 60% 이상이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트랜스지방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밀가루 튀김옷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정제된 밀가루는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 아니라 튀김옷에는 나트륨도 다량 포함되어 있어 혈압 상승까지 유발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 튀김을 섭취하는 사람은 고혈압 위험이 38%, 뇌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45%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는 몇 해 전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72세 임병호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마다 부인과 함께 생선 튀김을 사 먹는 것이 작은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2년이 지나자 갑작스러운 언어장애와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경미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던 것이 원인이었죠. 이후 생선 튀김을 끊고 찜, 생선이나 구이 생선으로 식습관을 바꾸자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 관련 수치도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니 생선이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튀김의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신다면 흰 밀가루 대신 귀리가루나 아몬드 가루를 활용한 에어프라이 방식으로 조리해보세요. 맛은 살리고 건강은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8. 대구 코드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생선은 바로 대구입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가시가 거의 없어 조리하기 편리한 덕분에 많은 분들이 백종원 스타일의 서양식 요리에도 자주 활용하시지요. 특히 냉동대구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 건강한 선택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구의 대부분은 북대서양에서 잡힌 냉동 수입산으로 이 지역은 최근 몇 년간 중금속 오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해역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조사에 따르면 수입된 대구의 절반 이상에서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유럽연합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분이 체내에 축적되면 간과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어 고령자에게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식대구는 자연산에 비해 오메가3 함량이 약 60%나 낮고 대신 오메가6와 포화지방이 높아져 심혈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동물약품안전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대구 양식장에서 질병 예방을 위해 사용된 항생제 성분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과 설파메타진이 잔류되는 경우가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70세의 이재성 어르신은 매일
냉동대구를 건강식이라 믿고 드셨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염증 수치인 PRP가 정상보다 현저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 어르신은 알래스카 해역에서 잡은 자연산 대구와 정어리를 섭취하며 식단을 바꾸었고 혈압과 심장 건강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떻게 유통되고 조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대구를 좋아하신다면 깨끗한 바다에서 잡힌 자연산, 예를 들어 북태평양이나 알래스카 해역의 제품을 선택하시고 양식 대구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리 시에는 찌거나 구워 기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9. 메기 다음으로 소개할 생선은 한국인 식탁에서도 친숙한 메기입니다. 메기는 조림, 튀김, 정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겨지는 민물 생선으로 그 고소한 맛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찾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중에 유통되는 메기의 대부분은 양식장에서 대량 사육된 것이며 그 환경이 우리의 생각만큼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좁고 얕은 양식장에서 밀집 사육되는 메기는 산소 부족과 노폐물 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우며 사료 역시 옥수수 대두동물 부산물 등으로 만들어져 체내 지방산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양식 메기에서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오메가3보다 평균적으로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혈관 내 염증을 유발하고 뇌졸중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을 위해 항생제가 자주 사용되는데 경상북도 수산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일부 양식 메기에서 항생제 잔류 물질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수치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김영근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거주하시며 매주 토요일마다 메기튀김을 꼭 드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언어 혼란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으셨고 경미한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염증 수치가 높았고 오랜 기간 양식 메기를 꾸준히 섭취해온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이후 김영근 어르신은 양식 메기 섭취를 중단하고 청정지역인 강원도 인제에서 잡은 자연산 메기와 남한강 수계의 민물 생선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동시에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로 조리하시고 곁들임으로 시금치, 고들빼기,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드셨죠. 불과 2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상태도 개선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메기를 좋아하신다면 반드시 자연산이거나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건강한 수산물을 선택하시고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구워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지방 흡수를 줄이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통조림 다음으로 살펴볼 생선은 바로 통조림 생선입니다. 특히 꽁치나 고등어 통조림은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익숙한 식재료로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드십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아침밥 반찬으로 자주 선택되곤 하죠. 많은 분들이 통조림 생선에는 오메가3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하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통조림으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가 파괴되고 자주 섭취해야 할 경우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통조림 생선 한 캔에는 약 450에서 65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고혈압과 심장질환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제품들이 값싼 해바라기유나 대두유를 사용하고 있어 오메가6 함량이 높아져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고 오메가3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통조림은 내면의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성분으로 알려진 BPA 코팅이 되어 있어 장기간 섭취 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시는 76세 여성 김말순 어르신은 꽁치 통조림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아침 밥반찬으로 드셨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이 158에 92로 나타났고 섭취하던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무려 550mg 이상이었습니다. 이후 무염 저나트륨 통조림으로 바꾸고 물에 헹군 후 섭취한 결과 2달 만에 혈압이 125에 8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조림 생선을 드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물이나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고르고 드시기 전 물에 한번 헹궈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제한하고 그 외에는 생선구이나 자연산 생선으로 균형 있게 섭취하는 습관이 장기적인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생선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화로 인해 심혈관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 시기에는 올바른 생선 섭취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심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내 보건당국과 심장질환 연구기관들이 추천하는 5가지 생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는 오메가3 비타민D 칼슘이 풍부할 뿐 아니라 중금속 축적 위험이 낮아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한 생선입니다. 단 통조림보다는 신선한 정어리나 찜, 구이 형태로 드시는 것이 영양상 더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산 연어입니다. 연어는 EPA와 DHA가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양식 연어는 사료와 항생제 문제로 피하시고 자연산으로 잡힌 연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멸치입니다. 멸치는 몸집이 작고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기 때문에 중금속이 거의 없고 칼슘이 많아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어르신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네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보고로 알려져 있으며 혈압 조절과 중성지방 저하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제주 근해에서 잡힌 고등어는 신선하고 안전하므로 추천할 만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산 민물 틸라피아입니다. 틸라피아는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높아 근육 감소를 걱정하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단 수질이 깨끗한 지역에서 잡힌 자연산을 고르셔야 합니다. 생선의 종류뿐만 아니라 조리 방법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영양학 전문가들은 생선을 찌거나 굽거나 생강 레몬그라스 고수 등 한방 성분과 함께 탕으로 끓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기름을 줄이고 항산화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튀기거나 고온의 기름에 볶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조리 시 참기름, 레몬즙, 후추를 적절히 활용하면 오메가3 흡수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60세 이상 어르신은 생선을 일주일에 2-3회 정도만 섭취하고 한 가지 생선만 반복해서 먹기보다는 다양한 종류를 번갈아 섭취하는 것이 영양소 균형과 독성 축적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과 혈관을 보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